반갑습니다. 현우산업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의 반도체 멘토 류민입니다. 현우산업 하면은 일단 FPCB로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FPCB라고 하면은 폴더블 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성 PCB 기판이죠. FPCB가 꼭 폴더블 폰 말고도 또 많은 이제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애플 관련주도 엮여 있었고, 삼성도 아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런 점에 의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금 현재 총파업 상태죠. 임직원 22,000명 중에서 6,000명 정도,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DS 파트에서 거의 주요하게 이제 총파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파운드리 쪽에 라인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 라인이 멈춤에 따라서 칩을 생산을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납품 기한도 좀 차질이 생길 것이고, 또 고객사가 이제 발주를 하는데 그 수주도 못할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리고 파업 내용을 보면은 피차 간에 좀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이 파업이 길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 길어지게 되면은 지금 PCB 기판이라든지 칩이라든지 생산이 이제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PC 기판이 생산이 되겠지만은 삼성전자의 칩이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후공정 업체들 대부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후공정 기업 중에 하나가 현우산업이고요. 그래서 그 파업 이슈를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나가야 되는 인 거죠. 그래서 지금 파업 이슈가 끝나갈 무렵부터 해서 저는 이 파업을 둘째 치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파업 이슈가 끝나고 나서 이 FOPLFP, 펜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어떤 패키지 공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또 현우산업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여기에 관련되어서 이슈가 나온다면은 저는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보고, 또 PCB 관련되어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또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왜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처음에도 또 이제 상단에 이 TLB라고 적혀 있었는데 현우 산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드리다 망 구간이 어디였죠? 자, 일단은 다시 시작해서 현우 산업이 이 FOPLP, 발음이 잘 안 됩니다. 패널 레벨 패키징이 왜 이 현우산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펜아웃, 펜인이라는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죠. 펜아웃, 펜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반도체 칩이라는 게 있죠. 반도체 칩은 이렇게 웨이퍼 위에서 네모나게 만들어집니다. 웨이퍼는 동그랗게 생긴 게 웨이퍼죠. 그 위에 칩이 7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웨이퍼 위에 이렇게 칩을 만들어서 여기 위에 회로를 입히는 거죠. 그 칩 크기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패키지 사이즈가 칩 크기와 동일하다라는 것이 펜인입니다. 그리고 이 칩 겉에 패키지를 덧대어서 하는 것이 펜아웃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어, 에폭시가 들어가고요. 에폭시가 칩 위에 깔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키지가 칩보다 크게 패키지 되는 것이 펜아웃 패키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인에서 왜 펜아웃으로 바뀌었을까요? 일단 펜인은 이런 동그란 웨이퍼 위에서 바로 패키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회로를 하나하나 다 입혀놨는데 불량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패키지를 다 하고 나서 절단을 하다 보니까 어, 불량품을 뒤늦게 발견한다는 거죠. 그런 점 때문에 패키지가 다 끝나고 나서다 보니까 그 패키지에 들어갔던 소재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버려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매우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펜아웃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펜아웃 방식은 이런 직사각형 웨이퍼를 사용을 합니다.
이 직사각형 웨이퍼를 사용해서 이 안에 칩을 하나하나 다 넣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직사각형 모서리부터 꼭지점부터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비용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맞죠? 그렇죠. 비용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웨이퍼에서는 700개 정도 생산하던 게 이렇게 직사각형 웨이퍼를 사용하니까 1000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팬아웃 방식은 아까 보셨다시피 칩 위에 에폭시도 깔고 또 패키지도 따로 하죠. 이렇다 보니까 칩 하나하나 이제 패키징을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웨이퍼 단계에서 미리 칩을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불량품, 양품을 미리 선별해내는 거죠. 거기에 사용되는 테스트 장비가 바로 YC의 테스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테스트 장비를 통해서 불량품을 걸러내면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수율이 올라가죠. 완성 단계에서 후공정 단계에서 수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팬아웃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이 패널 레벨 패키지 차이를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패널 레벨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시간적인 효율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 웨이퍼 레벨 패키지 있죠. 여기에 밑에 이제 팬아웃 방식이 뭐였죠? 칩 옆으로 이렇게 패키지가 더 크게 패키지 되는 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밑에 여기에 에폭시도 들어가고 에폭시로 이제 접착을 시키죠. 바로 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것을 접착을 시킵니다.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바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와 패널 레벨 패키지 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패널 레벨 패키지는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없을까요? 바로 이 아까 보셨다시피 직사각형 웨이퍼에서 절단을 해가지고 불량품 양품 다 걸러내고 팬아웃 레벨 패키지 했었죠. 그 전에 이 팬아웃 레벨 패키지 하기 전에 이 다 잘라내고 양품을 다 걸러냈죠. 그 양품 웨이퍼를 여기 PCB에 다 꽂아 넣습니다. 꽂아 넣고 이 상태에서 이런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나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사용 안 되니까 비용적으로나 굉장히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PLP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 PLP 방식을 사용할 때 이게 바로 PCB 기판입니다. 이 PCB 기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PCB 관련된 업체들이죠. 그래서 현우산업 관련해서 나중에 삼성전자 지금 가장 핫한 총파업 이슈가 끝나고 이런 이제 팬아웃 PLP 방식의 그 공정이 연관이 생긴다라는 이슈가 뜬다면 거기에 집중하시다가 관련이 뜬다면 바로 이제 현우산업 이 상승 모멘텀이 크게 생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래도 PCB 관련해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PCB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 방식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FPCB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이슈를 받아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24년도 초반부터 상승했다가 그 부분 다 반납하고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 터치하면서 올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매물대 소화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다소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장기 이평선도 저항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항선으로 이렇게 원래 장기 이평선은 저항선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여기 다소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고요. 그리고 현우산업 자체가 지금 실적 면에서나 어떤 이슈 면에서나 좀 BH에 좀 밀리는 성격이 있고요. BH나 TLB에 밀리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상승 모멘텀이 좀 덜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기관은 전혀 뭐 매입을 하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느 정도 좀 사들이고 있지만은 그 금액 자체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금액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1,000만 원 단위로 거의 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급적으로나 어떤 방향성 면에서나 모멘텀적인 면에서나 이런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집중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PLP 방식의 어떤 이슈가 모멘텀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연관성이 나타난다면은 아무래도 상승 동력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좀 집중해서 PLP 방식 연관되는지 안 되는지 가능성을 말씀드린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슈 함께 챙겨보시고, 제가 또 그 이슈가 뜬다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